제가 회사 이직하자마자 바로 옆자리에 계셨던 분이랑 제일 빨리 친해졌었어요. 지금은 퇴사를 하셨어요. 예, 처음으로 친해진 분이다 보니까 그나마 대화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왜 퇴사를 했는지 술자리에서 둘이서 대화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본인이 일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았고, 그리고 본인보다 연차는 낮은데도 잘하는 후배들도 많은 것 같고, 또 상사가 시키는 거를 잘 해냈는데 그때뿐이었대요. 한 번 실수하면 뒤에서 일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지 그런 얘기를 이렇게 돌려 듣기도 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위에서는 뭐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성격이 돼야 되고 뭔가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건데 또 어려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매일 아침이 출근길인지 지옥길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상황과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꼭 오늘 드리고 싶어요. 진심으로 이걸 극복하고자 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결론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결론은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한 줄로 말씀을 드려버리면 너무 부정적이고 무책임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일을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건지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차근차근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비슷하게 이직 말고 제가 완전 사회 초년생 때 입사 초기에 상사분이랑 트러블이 좀 있었어요. 제 직무에 대해서도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이었고요. 이런 걸로 좀 많이 힘들었었어요. 물론 운 좋게도 잘 극복은 했지만 사실 이렇게 힘들 때는 제가 겪어보기도 하고 앞서 말씀드렸던 그 친구 이야기를 봐도 사람이 굉장히 감정적으로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복이 너무 어려워요. 주변에서 해주는 조언은 무시해라, 그냥 마음 편히 다녀라, 다 똑같이 힘들다, 이런 말을 너무 쉽게 하시잖아요. 이게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시간이 해결해준다고 친구가 한번 옆에서 말해봐요. 그게 들리겠냐고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더욱 의도적으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감정적일수록 이성적이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그러면 절차를 만들어 놓고 그대로 해보자는 거죠. 그 첫 번째로는 일단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정확히 내가 왜 힘든지를 파고들어서 이걸 알아내야 돼요. 제가 이 얘기를 멋없게 그냥 공대생처럼 풀어놓은 게 위에 영상이거든요. 공식처럼 그냥 방법을 보실 분들은 한번 살펴보시고요. 어쨌든 정확히 내가 왜 힘든지를 파고드는 게 이성적인 판단을 위한 첫 번째 단추입니다. 이런 생각을 혹시 구체적으로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뭐냐면 지금 회사 때문에 힘들다면 가장 개선하고 싶은 부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힘들 때는 감정적으로 힘든 거에만 이제 집중이 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제가 말로, 글로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한번 이 질문에 대해서 차분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직장인이 퇴사가 마려운 그 이유에 대해서 저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차분히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보통은 힘든 이유가 이 안에 다 들어올 것 같기는 한데 제가 모아놓은 이유들을 가지고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시고요. 글로도 적어보세요. 문제를 시각화하는 거거든요.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문제를 찾아보셔야 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문제를 해결 가능한 과제로 만드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나열한 이유들 중에 그 원인이 있었나요? 자, 어찌됐건 잘 생각을 만약에 해보셨다면 그래서 정확히 내가 왜 힘든지 그 원인을 어느 정도 찾아냈다, 이렇게 판단이 되셨다면 이게 막연하게 힘들었던 그냥 감정에서 이 원인이 시각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이 원인을 해결할 방법을 고민을 해보는 거겠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사내 부서 이동이나 직업 상담, 아니면 이직, 퇴사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원인을 찾고 해결 방법을 이렇게 찾으려고 또 고민을 해보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사실 회사 생활 해보면 아시겠지만 사내 부서 이동이나 이직 이런 거 대기업을 다니시는 분들 혹은 회사 내에서 평판이 좋은 분들 그래야 되는 건데 그게 돼서 부서 이동이나 이직이 가능한 상태였다면 또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돼서 지금 고통스러운 건데 이런 게 또 해결책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해결이 안 되니까 답답한 거죠. 결국 여기서 진짜 힘든 이유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제의 원인은 알겠는데
그 원인이 특정 어떤 제약 조건 내에서만 해결 가능한 건데 그걸 하려면 또 원인이 필요해요. 아기가 엄마한테 엄마, 나 금고 열고 싶은데 열쇠를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엄마가 아, 그러면 열쇠를 찾아오면 돼. 이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인 겁니다. 뭐 하여튼 해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는 건 퇴사 아니면 내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주변에서 해줄 수 있는 말도 결국에 뭐 퇴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마인드 컨트롤 하라는 말밖에는 해줄 수가 없겠죠. 아, 퇴사 그리고 마인드 컨트롤 이 두 가지가 사실 가장 어려운 해결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장 어려운 해결책을 쉽게 만들어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이드 프로젝트예요.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단순히 돈 몇 푼 더 벌자 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이드 프로젝트는 자아 실현, 심리적인 안정감, 뭐 목적의식 이런 걸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퇴사를 하더라도 안전망은 확보를 한 채로 퇴사를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목적의식을 통해서 새로운 액션을 취하게 될 거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씩 성취감을 얻게 되겠죠. 그런 과정에서 내 마인드 컨트롤도 가능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재정적인 안정감은 심리적인 안정감이랑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사실 아까 회사 스트레스의 원인을 제가 찾아서 쭉 다혈을 했었잖아요. 이 원인 전부 재정적인 안정감이 있으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거든요. 결정적으로 회사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이드 프로젝트를 언제 하냐고요. 그러니까 퇴사를 고민하시는 분들 일 너무 열심히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거를 극복하려고 뭐 또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시는 것보다 내가 회사에 쏟아부을 에너지를 한 8대 2 정도로 나누어서 그 중에 2는 사이드 프로젝트에 써보는 거죠. 10만원 추가 수입 만들기 프로젝트 이런 거 하면서 내가 진짜 해보고 싶었던 거 퇴근하고 2시간씩만 해도 5일이면 10시간이니까 이거 절대 적은 시간 아니거든요. 저도 부업으로 이제 가게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 스트레스가 정말 현저하게 많이 줄었어요. 자를 테면 잘라라 이런 마인드가 갖춰지기 시작했거든요. 잘리게 되면 뭐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일하면 되니까. 저는 처음에 회사 욕심 진짜 많았거든요. 인정 욕구도 제가 워낙에 높은 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지금은 몸은 지쳐도 아무래도 부업을 하다 보니까 몸은 지쳐도 마음은 정말 편해요. 그래서 제가 이 사이드 프로젝트의 힘은 제가 직접 해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뭐 한계도 있겠죠. 시간도 부족할 테고 또 오히려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가 더 쌓일 수도 있고요. 돈을 날릴 수도 있고요. 그치만 그건 뭘 하든 마찬가지잖아요. 일단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공감이 가셨다면 전자책을 사서 읽어도 보시고 강의도 들어보시고요. 이런 거를 준비하는 시간 자체가 활력이 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걱정이 시작되는 거죠. 힘들어도 뭐라도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힘든 회사 생활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고 시작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댓글에 링크 달아놓은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가지고 라디오처럼 그냥 쓱 들어보세요. 중간에 사이드 프로젝트를 어떤 걸로 시작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나오거든요. 유용한 영상이니까 꼭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퇴사는 벼락이 아니라 계절이다 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퇴사를 결정하기까지 벼락처럼 한 번에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작은 불만이 씨앗처럼 심어지고 열정이 서서히 빠져나가다가 결국에 사직이라는 마지막 잎새가 떨어지는 과정을 표현한 거라고 하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 축적된 스트레스와 심리적인 불안감을 겪는다는 거겠죠. 이렇게 길고 힘든 과정 속에 있는 직장인이 계신다면 제가 영상 속에서나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새로운 활력을 찾고 행복한 또 다른 가치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한민국 직장인들 모두 힘!